안녕하십니까. 네, 3월 들어 첫 번째 맞는 토요일이네요. 자, 먼저 3월 첫째니까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하죠. 미국 증시 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일제히 1% 이상, 2% 가까이 주요 지수가 급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흘 연속 반등을 했고요. 2월달 약세를 3월 들어서 바로 만회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어드렸던 중요한 지지선으로 봤었죠. 이 빨간색 라인 잘 지켰네요. 잘 지키고 바로 반등 들어왔죠. 이런 이제 지지선을 그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뭐 쉽게 그림을 보면은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잖아.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지지선을 그어놓고도 요 밑으로 내려갈까? 더 빠질까? 아니면 반등할까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했던 자리가 확인이 되면 우리는 그 자리가 맞았네? 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죠. 자, 다우지수 뭐 우량주니까 그렇다 쳐요. 그 다음 S&P 500 우리로 치면 코스피 200 정도 되겠죠. 코스피 200 정도 더 세게 반등하고 있네요. 이 역시 중요 지지선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어놨던 자리예요. 그랬죠. 지지받고 반등하네요. 참 용타. 예. 다음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은 여기를 지지선으로 봤는데 그 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선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 예. 물론 지지도 됐었지만 더 나스닥이 물론 더 크게 빠질 거로 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흔들림이 강하니까. 근데 잘 이겨내고 반등 들어왔어요. 모양이 참 좋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빨리 움직인 데에는 지난 밤새 미국에서 가장 시장이 민감하게 보고 있는 금리 인상, 긴축 강화, 그것에 따른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죠.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특히나 2년물, 단기물의 경우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6년 만에 최고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7년 이후 최고, 시장이 반응을 과민하게 좀 했던 거고요. 시장에서 가장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년물. 요거는 이제 뭐 주택, 모기지 이론 기준이라든가 또 자동차 할부금융 기준이 된다고 그래요. 자, 이 10년물의 경우 연중 최고치에 또 최고 수준까지 거의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을 압박했단 말이죠. 지난 밤새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0bp 이상 큰 폭으로 빠지면서 4%가 넘어가면 이제 또 이게 상당히 심리적 그 위험 수위였거든요. 4%를 넘겼었던 10년물이 4% 아래로 3.97%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었나? 그런데 지난 밤새 발표된 거는 그냥 ISM 서비스 PMI 지표, 요것만 발표됐어요. 이 ISM 서비스 PMI가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해서 55.1을 기록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강하죠. 소비가 주축이고요. 살아있다. 미국 경제 살아있고, 또 어제도 제가 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시장 반응 아니었습니까? 움직임. 그래서 이제 어제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밤새 그러면서 국채금리,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가 쳐들어 올랐습니다. 미국 경기 좋다니까요. 좋아요. 예. 고용 좋고요. 소비 좋고, 작년에 GDP도 좋고, 올해 경기 침체 얘기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얘기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시 또 경기 과열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반전의 이 강도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봉의 사이즈 있잖아요. 이 봉의 크기가 상당히 강하다. 예, 강하다.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기술적 지지선에서 일제히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뭐 옆으로 지지부진 행보하고는 있습니다만 2400을 지지선으로 장중에 살짝 깨지기는 했었습니다만 지켜냈단 말이죠. 지켜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반영이 되겠죠? 반등 흐름을 같이 해 나가겠죠? 네. 이런 분위기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시장을 다음 주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하고 상당히 궤를 비슷하게 같이 해가는 시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요게 이제 어저께입니다. 3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선물 지수를 보니까 아직 움직임이 뭐 오히려 강세였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가상화폐 시장만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만의 악재. 그것 때문이라면 뭐 별거 아니구나. 예,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만의 이 악재는 뭐였냐면 그 중국인이 대주주로 있는 실버게이트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거래 은행입니다. 요게 지난번 이제 FTX 그 파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실버게이트도 FTX 파산 때 충격을 한번 받고 그 이후 계속 부진하고 실적이 어려워지다가 이번에 이제 재무제표 이제 연간 이제 보고서 이걸 제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루머설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FTX의 충격에서 다시 그 FTX 파산의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졌고 이제 조금 좀 안정은 되고 있는데 얘들이 이걸 이제 발표한 폭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잡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버게이트가 상당히 심각한 사태를 유발을 했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다행히 뭐 주말 동안에 괜찮아지면 또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이거 뭐 코인 하는 사람들은 반등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세요. 세게 반등 들어온다, 저항대 여기 돌파한다, 그러면은 따라 들어가면 쉽게 요만큼 먹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요런 악재가 하나 있었다. 예, 요런 악재가 하나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종목만 보면은 종목에 관련된 이슈, 재료가 주축이겠지만, 우리 방처럼 이제 ELW 매매도 병행을 하게 되면 시장 추세, 큰 흐름, 큰 판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이런 것들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ELW 매매가 지수만 본다 그러면서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지수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변동폭도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지난 밤새 일어났던 좋은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올해 들어서 약세 보였던 거, 그러니까 2월 달에 약세 보였던 거 반발 매수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은 단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런 또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제가 이제 시황글을 자꾸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시장이 크게 빠질 일도 없지만 시장이 크게 오를 일도 별로 없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때 자주 써먹었어요. 크게 빠질 일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 경제 좋습니다. 근데 그냥 비관론자들이 올해 뭐 박살이 난다 어쩐다 막 이러는데 침체 우려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예. 어디에서 빠그라지지 않는 한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를 보면 문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들 보면 무슨 경기 침체나 지금 호황기다,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증시 보세요. 중국 PMI 지표가 뭐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뭐 이렇게 튀어오르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중국 경제 좋아요. 거기에다가 오늘부터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양해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알죠. 뭐 중국의 가장 큰 공산당 행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라든가 모든 걸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기대감이 크죠. 정책이 나오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PMI 지표마저도 뭐 물론 선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만 좀 안 좋습니다. 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좀 상황이 안 좋다. 우리나라 제가 어제 시황에서 썼던 거죠. 어제 2일자 시황에서 말입니다. 그저께네요. 그저께. 예. 2월달 수출이 어찌 됐어요? 5개월 연속 감소했잖아요. 7.5% 감소했어요. 그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반도체였단 말이죠. 반도체. 예?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가 뭐 여러분 뉴스 많이 들었으니까 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닌데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무역 수지가 지금 너무너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에는 100억 달러가 넘었죠. 2월 달에도 50억 달러가 넘었어요. 이게 뭐 한 달에 막 이렇게 큰 폭의 적자가 나오다 보니 경상수지 적자 당연한 것이고, 오늘 나온 뉴스 소포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GDP가 우리나라 작년 GDP가 역성장해서 35,000달러가 깨지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35,000달러가 깨지게 생겼다. 이거 이제 화요일 날 우리나라 최종 GDP 발표되는데 2021년도에 35,000달러 돌파해서 기분 좋다 했는데 작년에 이제 35,000달러가 깨지게 생겼고,
역성장 4분기에 뭐 마이너스 역성장 했잖아요. 올 1분기도 이대로 가면은 무역 적자가 너무나 심하고 해서 좋지 않다. 예, 좋지 않다. 3월달까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 2월달 흐름으로 봐서는 걱정된다. 예, 걱정된다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말입니다. 작년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가 뭐 40% 이상 급감 수출이 하면서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찌 보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항상 잘 이겨냈으니까 낙관적으로 보자고요. 잘 어떻게 길을 모색하리라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 대중국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예요. 마이너스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 수출액이 급감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먹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중국의 첨단 기술 넘어가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지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상당히 크게 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두 번이나 찾아가고 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중국에다가 공장 추가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그러면서 보조금 줄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조금을 조건이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 결정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한테 예외 조항을 좀 적용해 달라라든가.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 반도체를 올 USA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잖아요.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분야, 여기는 TSMC 대만이 잡고 있는데, 부품 분야는 네덜란드 ASML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강세를 보여왔는데, 여기에 미국이 ASML 이 장비 분야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라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치고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ASML을 통해서 첨단 장비를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쫓아가서 그냥 네덜란드에다가 우리한테 먼저 장비 달라 그러고 장비 확보 정책, 이게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건데요. 빚으로 그 웨이퍼를 절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미국이 더 잘 만들어 버렸대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더 잘 만들어 버렸다. 이거를 만들어서 인텔에 공급을 했다. 이게 이제 또 뉴스가 크게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이래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기술을 중국한테 안 주겠다는 거고요. 노출 안 시키겠다는 거고. 자, 보면 ASML은 이 ASML이 가지고 있던 기술보다 AMAT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훨씬 비용에서 절감이 되고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공정을 한 단계 더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장비 쪽의 점유율을 보면 미국의 머티리얼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요게 이제 2020년에 18.6% 점유했는데 ASML이 18.1%로 점유했어요. 근데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 노광 장비를 성공했으니 이게 더 치고 오르겠죠? ASML 네덜란드는 더 줄어들 거고요. 점점 미국이 추격이잖아요. 13%에서 15%에서. 그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 분야에서 미국이 이제 압도를 할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램 리서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 전 과정을 이제 다 장악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 이 소부장이라고 하죠. 예? 장비 분야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램 리서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가지고 있어서 첨단 장비 시장 이번에 이제 노광 장비 분야에서 진출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절대적이 될 거고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그 이미 미국이 절대자입니다. 68% 편이스.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한국 그리고 대만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이제 2030년 말까지 고용량 메모리를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첨단 장비가 있고 첨단 그 메모리 생산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힘들어지겠죠.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으로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중국 시장을 못 먹으면 우리나라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게 현재까지는 메모리 지금 공장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6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삼성은 4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을 포기하게 되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포기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 모양이 되는 거고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이닉스 주가가 4주 연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가 보세요. 5주 연속 하락했어요. 5주 연속.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2월 달부터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뭐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물론 삼성전자가 그래도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네. 또 어떤 계기를 만들 겁니다. 원래 악재가 막 쏟아지다 다시 또 호재가 나와요. 그러면서 반등 들어오는데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너무 쫄지 말자. 너무 쫄지 말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김영희 대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뭐 희망 전도사도 아니고 일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 있다. 에? 어제는 좀 팔았습니다. 뭐 그저께 250만 주 사잖아요. 아직 삼성전자를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최근 한 달간 8,700억 샀습니다. 8,700억.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는 조금 좀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만 8,700억을 샀어요. 올 들어서만 3조 4천억을 샀어요. 삼성전자 3조 4천억을 외국인이. 이렇게 비관적이라면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이렇게 비관적이라면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살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보면 밤새 해외 DR도 좀 살아났어요. 해외 DR도 보니까
삼성전자, 어디 갔니? 갑자기. 어허, 말썽을 부리네, 이게. 메모리가 찼나? 자, DR 시세를 보면, 삼성전자 지난 밤새 1.5% 올랐습니다. 1.5% 올랐죠? 예. 삼성전자도 반등 들어와요. 예, 너무 쫄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동안. 그러나 우리만 안 가고 멈출 이유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 우리도 반발 매수 들어와요. 이제 좋은 사례로 요거로 이제 그럼 달러를 한번 보자고. 달러 가치가 밤새 또 0.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등하면서 걱정을 했던 원달러 환율, 예?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조금 빠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14원이나 빠졌죠. 근데 밤새 또 해외 NDF 여기 환율 시장에서 또 빠졌어요. 한 6원 정도. 네, 그래서 1,3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돼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죠? 아까 삼성전자 해외 DR 오르는 거 보세요. 네, 이렇게 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보면서 그냥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 주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치겠지만 본격적인 또 반등장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예. 낙관론이 지금 다시 또 시장을 좀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빅스 지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공포지수죠. 중국 관련 기대감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련 기대감도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왜냐? 양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 양회 기간 동안에 쏟아져 나올 재료들이 뒷받침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뒷받침 배경으로 보세요. 유가도 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80달러에 근접했어요. 유가도.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경제 재개로 인해서 기름 소비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2%, 3%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 빠졌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했는데 뭐 아닌가 봐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면 기회는 항상 찾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우리는 ELW 시장의 매매에서 상당히 또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27일 날, 27일 날 이런 뭐 87% 수익이 났네요. 그죠? 87% 수익이 났고요. 또 28일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마침 마우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마우스가 안 먹어서 배터리 교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7일 날 이렇게 87% 여러분 보세요. 돈 100만 원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투자자님들이 ELW 매매를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 믿으려고도 들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놓고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회원님들이 막 홍보를 해도 그래도 설마 진짜? 그러면 대박이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가지고 몇 시 몇 분에 팔고 사고의 문자를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다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거 저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손실 난 거는 좀 얘기 안 하니? 손실 안 났어요. 손실이 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났어요. 아직 손실 나질 않았거든. 예? 자, 27일 28일 날 매매한 거예요. 이게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없어요. 이게 다야. 예? 3월 2일 날 57% 수익 냈잖아. 이게 돈 100만 원 가지고 3월 2일 날 아침 9시 13분부터 11시 15분까지 사이에, 예? 돈 100만 원 가지고 57만 원 벌잖아요. 어저께도 간신히 11만 원밖에 못 벌었어. 10만 원밖에. 돈 100만 원, 99만 원 가지고. 네.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들어. 안 믿으려고. 예? 진짜래요, 이거. 이번 주에는 한지칼도 수익 냈죠? 여러분 공개 추천한 거. 10% 수익.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이거 한지칼 사가지고 41,000원에 사서 45,000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에? 종목. 이게 진짜라고요. 3월물 아직 매일 청산 수익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손해 난 게 있으면 써야지. 안 쓰고 어떻게 매겨요? 근데 여러분 안 믿으려고 들어. 진짜랍니다. 진짜예요. 3월물 현재까지 청산된 누적 수익이 600만 원이에요. 3월물 얼마 가지고 시작했냐?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500만 원은 뒤로 제껴놓는다고 그랬죠. 원금은 뒤로 뺐어요. 원금 빼고 수익 난 6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뭐예요? 동시만기입니다. 다음 주는 동시만기예요. 선물옵션 동시만기라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주에 여러분 제가 찬스를 여러분들 요번엔 제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네?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아씨. 보기. 어디로 갔니? 어디로 가버렸네. 어디로 꾸몄니? 에이, 예, 그냥 가요. 여기 있네. 자, 요겁니다. ELW 매 주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쌍바닥 이후 쌍봉이었고요. 쌍봉에서 못 뚫고 꺾였습니다. 여기 지지선입니다 했어요. 확대. 자, 지지선 딱 찍고 반등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주는 요거 반등 들어오겠죠? 동시만기라고 그랬죠? 동시만기 변동폭은 더 크다. 요 찬스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그냥 대충 뭐 한 게 아니고요. 자, 요게 제가 준비한 하나의 이제 그림이라면 그림인데, 외국인의 그 선물 포지션입니다. 파생 포지션. 외국인이 얼마에서 수익이 나오는지 만기 손익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분기점이에요. BEP가 여기야. 여기가 뭐냐? 여기 313짜리. 313보다 그림이 참 그리기가 313보다 높으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납니까? 학교 다닐 때 본 거잖아.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 그죠? 오르면 수익. 내리면 손실. 누적 포지션일 뿐이에요. 이 누적 포지션은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 월요일날 또 매매하면 또 바뀌겠죠. 뭐. 그렇죠? 예. 근데 이 자리가 겨우 313이라는 거예요. 313. 중요한 건. 313. 보세요. 만기손이. 예? 만기손이. 예. 여기서 일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익이. 이게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이 증대. 여기서 외국인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겠죠? 에? 이거는 이 금액이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콜 비중이 높은 상태, 그것도 원금은 빼놓고 수익금으로만 붙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만기로 가면 갈수록 ELW는 선물 1포인트당 얼마가 돼요? 선물 1포인트당 엄격히 얘기하면 이제 선물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예요. (1포인트당) 100원에 근접해 갑니다. 무슨 얘기냐? 선물이 이제 만기 앞두고 선물 지수가 1포인트만 올라도 100원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100원이 움직인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선물 지수, 이게 1포인트 오르면 100원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외국인의 BEP는 어디 자리예요? 313이니까 여기죠. 여기보다 내려가면 손해고 여기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엄청 커지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현재도 외국인은 수익권이겠죠. 만기 수익. 그죠? 근데 더 오르면 더 오를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죠. 얘들은 뭐 대박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고점까지만 간다고 치면 325잖아요. 지금 316이잖아요. 9포인트가 오르는 거야. 9포인트. 9포인트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9포인트면 1포인트당 100원에 근접한다 그랬죠. 9포인트면 900원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아직 남은 잔존일수가 4거래일이니까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현재 요거는 현재 행사가가 현재가의 뭐 거의 등가격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등가격 종목. 그런 종목으로 하나 한번 봐봐요. 그럼 그런 종목으로 하나 봐보죠. 뭐 주식 워런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주식 워런트 현재가 창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보는 방법도 뭐 오늘 뭐 쉽게 한번 공부도 할 겸 보시자고요. 기초자산. 자, 그러니까 300 지금 선물지수가 얼마라고요? 316이잖아요. 지금 316 정도 선. 그럼 만기일은 요래 돼 있고 행사가를 보는 거예요. 행사가가 316에 근접한 놈을 한번 찾아보자고. 316에 근접한 놈. 예. 아니 만기일이 3월 물이면서 말이야. 3월 물이면서. 3월 물이면서 행사가가 316인 종목. 요쯤 되네. 그죠? 여기 315, 16. 그죠? 얘네. 오케이? 맞습니까? 자, 우리 회원방에서는 주로 이제 이 콜 79를 매매를 합니다. 79. 예. 얘가 이제 317이니까 이미 행사가가 현재가보다 높죠. 그죠? 현재가가 316이잖아. 이거보다 이미 이론적으로 지금 청산을 해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쉬운 계산법. 여러분들 ELW 그 매매 계산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공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확고하게 한번 정립을 해 놓으세요. 오늘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봐보세요. 자, ELW 정산, 정산 공식, 예, 이걸 알려드릴게요. 콜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위에 상승할 거니까. 콜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 지수가 그죠? 코스피 200 지수가 무엇보다 나의 행사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행사가보다 높으면 그죠? 예, 높으면 수익인데 얼마? 100원. 포인트당 뺀 값에 100원을 곱하면 정산이에요. 콜의 경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79의 경우 콜 뭐 79를 예로 듭시다. 79. 얘 행사가가 얼마예요? 317.5. 예, 317.5예요. 그럼 여기다 계산하면 공식 넣어보면 되잖아요. 행사가가 아니 코스피 200 현재가가 얼마예요? 316. 36 빼기 내 행사가 317.50 그죠?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그죠? 예. 마이너스 한 아직은 마이너스 그냥 예, 마이너스 100 뭐 1.14 정도 1.14니까 예, 마이너스
아직은 마이너스다. 휴지라는 말은 쓰지 말자. 기분 나쁘다. 그죠?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가 만기일까지 5포인트만 오른다 치자. (5포인트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얼른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아주 쉽잖아요. 여기서 5포인트 오르면 321이 되겠죠. 321.36이 되겠죠. 행사값은 그대로니까 317.50이 그대로 있겠고, 그죠? 예. 곱하기 100. 얼마가 돼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386원이 되죠. 그죠? 386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5포인트가 오른다 치면. 이게 만기일 때 그렇고요. 만기일 이전에는 뭐가 작용을 해요? 풀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시간같이. 시간 가치가 작용을 해서 만약에 5포인트가 오른다 그러면 아마 500원은 될 겁니다. 5포인트 정도가 오른다. 월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월요일에 OP가 오른다면 아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를 얘기했어요? 9포인트까지도 얘기했어요. 그쵸? 전고점 여기까지 간다면 325까지 간다면 가나 안 가나 여기 한번 선 연결해 놓을까? 심심하니까 그죠? 여기까지 간다면 그럼 9포인트가 된대. 9포인트 되면은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400원을 더 해야 되겠죠 여기에. 400원 그죠? 그럼 900원이 되나? 지금 얼마더래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240원 밖에 아니네. 이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몇 배예요? 따따블이죠, 따따블. 이게 ELW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 보면 ELW 매력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주식해서 어떻게 따따블을 먹냐고.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어떻게 상따 먹으면 모를까. 상따도 따따블은 아니잖아요. 이런 매력에 빠져보시다 라는 게 제가 주장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우량주 매매를 하면서 ELW 매매를 병행을 하시라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제가 증권업계에 몸담은 지가 많이 됐습니다. 예, 많이 됐어요. 제 인생이 시작이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예? 제가 뭐 온갖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다 했습니다. 오늘 빠져도 내일 오르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려고 막 했었고요. 한때는. 예. 온갖 기술적 분석에 심취돼가지고 연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그랬어요. 제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또. 예. 분석가이기도 하고.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더라.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더라. 이 종목 사면은 오를 줄 뻔히 알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없더라.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놈을 한번 보여드릴게. 아주 쉽게. 어허.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언제? 그냥 멀리 가지 마. 저 금융위기 때 2009년 이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쳐요. 얼마였어요? 15,000원이었어. 15,000원. 와, 15,000원이었어. 근데 이때 이거를 가지고 버텼으면 어땠을까?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이때 사가지고 꼼짝도 않고 가지고 갔어. 이때 사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재작년부터 좀 빠졌다 쳐더라도 지금 얼마예요? 6만 원이잖아. 집 사놓고 이때 집 사놓고 이만큼 올랐나요? 강남 아파트도 이렇게는 안 올랐어요.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안 갔어요. 1억짜리가 10억 갔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우량주 사놓고 돈 버는 것 잘 알아요. 예. 더 많이 뛴 놈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만한 여윳돈이 없잖아.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 보면 제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보세요. 삼성전자가 맨날 15,000원이었나? 예? 아니까지.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서 그런 거고, 이거. 이전에는 이제 더 높았죠. 근데 액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심리적 불안 때문에 못 보유하더라는 것. 왜 그런 심리적 불안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없어. 그리고 당장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점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믿음, 신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저 기업이 정말 안 망하고 갈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5가지 잡기, take 5라는 요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말을 만들었어요. 5가지 잡기.
요거만 실천하면 돈 벌겠더라.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실적, 실적을 삼았습니다. 실적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실적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래서 실적 호전되는 놈을 잡아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놈. 그 기업은 분명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 나보다 분석력이 뛰어나고 정보도 좋은 저 위에 형님들이 사나. 그거 보자. 그게 뭐예요? 외국인 기관이 사는지를 봐라. 수급 우량주를 잡자.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시점이 저 꼭대기면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 그동안 막 사가지고 이제 꼭대기 팔 준비하고 있는데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그동안 되었던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매수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잘 잡았으면 그 다음에 잘 팔아먹어야 되잖아. 매도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계가 빠졌더라. 이런 종목 사놓으면 조급한 마음을 잡을 수가 있더라. 조급한 마음 잡기. 이 조급한 마음을 뭐로 잡을 수 있나? 내 스스로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도 아니지. 그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자 그랬어요? 이 조급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ELW를 해라. 응? 조급한 마음이 뭐예요? 나 먹고 살아야 돼. 몇 년 동안 묶어둘 수 없잖아. 불안해. 단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타. 그죠? 조급한 마음이 콜 단타 아닙니까? 제 말 틀려요? 단타. 단타 심리를 잡자 이거예요. 몇 년 못 기다리잖아요. 워런 버핏이 20년 갈 거 잡으려면 20년 동안 내가 젠장 이거 하고 있을지 못할지 어찌 알아. 너는 돈 많으니까 그 얘기하지. 그러고 말잖아요 우리.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 단타 심리를 잡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ELW를 병행하시라라고 자꾸 이렇게 귀찮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찮게. 이 사람이 김양균 대표입니다. 아셨죠? 왜 ELW를 하라는지, 왜 김양균 대표의 종목들은 수익을 내고 파는지, 편안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죠? 이제 제거. 제가 최근에 우리 회원방에 이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을. 기아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어디에서 샀어요? 어디에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기아를 우리가 저점대에서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6만원. 그죠? 왜 샀어요? 왜 샀어요? 좋아 보이니까. 돈 잘 버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1월 27일 날 산 거예요. 1월 27일 날. 얼마에? 66,200원에 샀어요. 66,200원에. 그래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미국에서 2월 달에, 사상 최대 판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보다 더 지금 세게 가는 이유는 현대차는 뭐 7%인가 증가했는데 기아차는 20% 이상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판매 실적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죽을 쓰는 대신 자동차가 뒷받침을 그나마 조금 메꿔주고 있어요. 요런 종목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왜 팔아요? 잘 가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지 마라. 예.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면 발목 부러지잖아요. 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라. 왜 남들은 안 파는데 당신만 팔라고 들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야. 보세요. 수급을 보면은 예?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내가 왜 팔아? 연기금도 막 사는데. 예. 이런 종목들을 사서 큰 수익을 보시라. 그래야 주식 투자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얘도 월봉으로 보면 이런 대박을 2020년에 저점 뚝 떨어진 다음부터 치지 않더라도 3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찍었잖아. 지금 다시 6만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그럼 이때보다 더 높아야지 주가가. 높아지겠죠.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기대값이 목표치가 10만원이 넘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요, 이 종목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 요때네요. 요때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제가 강연을 막 하고 할 때 기아차 이때는 기아차였죠. 현대차보다 좋다. 막 그러면서 강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정의선이 그때 이제 후계자로 이제 등단을 본격적으로 할 때였어요. 근데 정의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기아차가 대주주예요. 자기 아버지는 현대차가 대주주지만 그럼 정의선이 앞으로 회장 자리에 앉을 텐데, 그죠? 그리고 정의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커져야 후계 승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키워버리더라고요. 에? 이렇게 키워버리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갖다가 막 7, 8만원까지 올려버리더라고. 그러니 정의선이 자기 재산이 1조 원도 안 되던 게 7, 8조 원이 돼버리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걸 알면 오래 붙들고 있어요. 이만큼 오르는 게 뭐 그림으로 보니까 요만큼 금방일 것 같지만 3년이에요? 3년? 네. 요런 거를 하실 수 있어 보시라. 그래서 ELW 매매라는 것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뭐 우리한테 기왕이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크게 빠질 거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주요 행사 말씀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 우리 CPI 발표 있습니다. 5%대가 계속 될지 아니면 5% 아래로 떨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5% 아래로 떨어지면 월요일 날 미국 증시 오른 것에 더해서 더 승승장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쫙 갈 수 있겠죠. 그러면 2500 돌파도 다음 주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2500 돌파하면 어찌 된다고요? 2500 돌파하면 그러면 제가 어디를 봤어요? 2500 돌파하면 여기죠. 그렇잖아요. 전고점. 네? 아까 2200, 325선이 2200선하고 다릅니까? 또 이것이 가리니까 자꾸 귀찮아지네. 예.
자, 코스피 요거 직전 고점 요게 아까 2500선이잖아요. 정확하게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또 7일날 화요일날은 4분기 GDP 발표 있습니다. 네. 또 7일날은 아주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 의회 증언이 있어요. 연설이 있어요. 7일날 밤에. 그리고 9일날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주간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제가 장중에 그 종목 추천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또 종목 추천 하나 해야죠. 다음 주에 좋은 종목 하나, 많이 빠진 종목으로 해서, 많이 빠졌는데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 거기에다가 김학균 대표 테이크 5 수급이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을 하나 엄선을 해가지고 장중에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여튼 뭐 변동성 매우 크고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기회를 같이 하실 분들, 그 기회를 같이 하실 분들은 오십시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오세요. 다음 주 4일 동안은 아마 마이너스도 있을 겁니다만 플러스가 크게 나올 겁니다. 동시만기 성공했던 시절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작년에 5월 달에 800만 원도 수익 났었네. 대박이었겠죠? 8월 달에. 아유, 이날은 이제 마지막 날 벌었던 거 토했네요. 재작년에 11월 달. 와, 300만 원. 만기주에 이래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먹는 수익이죠. 그죠? 이때는 먹었던 거 크게 토해내요. 그러니까 만기주에 이게 잘 안 맞으면 수익 났던 거 토해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익이 그 전에 쌓아놨던 달에는 오히려 큰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지금 원금은 뒤로 빼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고 있는 거는 전부 수익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수익 난 놈 다 까먹어도 손해는 아니라고요. 원금 빼놨으니까. 그죠? 다음 주 벌어놓은 돈 가지고 배팅하는 건데 조금 더 자신 있게 하겠지. 그럼 더 잘 보인다요? 더 잘 보여요.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들 버시고, 그리고 녹화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해놓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좀 그거 쌓여야지 내가 뭘 액션을 취할 것 같아. 지금 뭐 구독자 이제 100명 간 넘어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특히 우리 회원님들은 다음 주 또 월요일이 기다려지시죠? 그쵸? 휴일이 싫어. 그러시잖아. 월요일이 기다려지실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오셔야 돼요. 아침에 바로 또 배팅 들어갈 겁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